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2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이번 주는 뭐 휴장도 껴있고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요.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매매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일단 미증시는 그냥 뭐 특별하진 않고 거의 보합선. 이게 뭐 하락도 있어 보이고 상승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0.09%, 뭐 위아래로 거의 움직임 없는 수준이죠. 뭐 1%도 아니고 0.5%도 아니고, 그래서 거의 보합에서 끝나기는 했어요. 자연스럽게 S&P 맵을 보더라도 거의 고만고만합니다. 뭐 엔비디아 1% 상승 있기는 한데, 일단 연말 앞두고 조금은 소강 상태라고 해야 될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고,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은 계속 괜찮은 흐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위 구간 트라이를 했다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, 내년 초 상반기 일단 지수는 저는 좀 흐름 자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 이후에도 뭐 시황에서 변동 생기고 달라지겠지만, 좀 큰 그림에서 연말까지는 지수 나쁘지 않게 좋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 다음에 내년 초도 상반기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전고점 이런 4226포인트 넘기나 그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도 흐름 괜찮은데 기간 연속성 금투 플러스 웨인이 살살 삽니다. 하지만 저번 주에 좀 뚜렷했죠. 코스피 금투 기간 중심으로 외국인도 세게 샀어요.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 더 사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흐름이 꽤 괜찮았고, 자연스럽게 웨인 매수세가 있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 이쪽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. 지금 코스피가 4일 연속 양매수였는데, 하이닉스를 보면은 하이닉스도 4일 연속 양매수였고 삼성전자도 4일 연속 양매수였어요. 그리고 물량도 훨씬 큽니다. 9천억, 5,700억, 뭐 1조 3조, 1조 3천억, 3전. 그리고서 하이닉스도 4천억, 4천억, 거의 7,700억. 이런 순으로,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여기 올라올 때 웨인이 이제 요쯤에서는 계속 팔았거든요. 매도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는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팔고 있었고 팔고 하다가 최근 외국인이 일단은 순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도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 차트죠. 고점에서 쌍봉 맞고 밀렸다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쓱 하고 돌리는,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를 시켜놨어요. 60만원. 그리고서 얘가 지금 시간에서 2.5% 떴고 아마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뜨지 않을까 싶은데, 그 투경 해제 그게 이제 좀 붙기는 했죠. 내용이 투경 해제가 29일부터 시총 상위 100위권 종목은 이제 바로 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기대감까지 좀 있지 않았을까.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갖고 하이닉스는 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향후 3개월 1440원대 원달러 환율 전망한다.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은 일단은 잡아 끌어내렸어요. 끌어내렸는데 개입을 했죠. 이거는 사실상 뭐 구두 개입이라고는 흘러나오지만 실제로 좀 개입을 했을 수밖에 없고, 저번 주 2.8%막 이렇게 밀었잖아요. 그래서 환율을 드랍을 시키긴 했는데 1,400원 밑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흐름은 어쨌든 환율은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고, 여기서 이제 뭐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는, 그래도 1,400원대를 계속 상정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게 환율이 좀 잡아 끌어내렸어도 다시 좀 뒤에 또 꿈틀꿈틀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거를 1,300원대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을 것 같고, 환율은 결국에는 또 다시 원화 가치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이번 주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은 휴장입니다. 수요일 목요일 휴장이고 월요일 신규 상장 이렇게 있어요. 세미파이브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,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좋았죠. 얘가 유통 시총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그거랑 산미금속 스펙 합병으로 신규 상장을 합니다. 그리고 화요일은 25년 마지막 거래일이에요. 해가지고 또 한 살을 먹네요. 일단 25년 폐장일 마지막 거래일이고, 수요일 휴장, 목요일 휴장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2026년 첫 거래일이 시작되는데 아침 10시 개장이에요.
요 수요일 날 이제 FOMC 연준 그 의사로 그거 정도가 있기는 한데 이번 주는 그냥 휴장 껴있고 새해 좀 준비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서서 일단 기억해둬야 될 거는 크게 CES가 있어요. CES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거고, 보통 지금 시대에서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일단 로봇, 그 다음에 보통 계속 나왔던 게 양자. 이건 한번 좀 뒤에다 써볼까요? 로봇, 양자, 뭐 자율주행, UAM, 모빌리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드론이 UAM이고 뭐 일단은 한 요런 기술력들 보통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서도 뭐 또 있기는 한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좀 산업에 엮일 수 있는 섹터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CES에서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나 이게 좀 중요해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, 그 다음에 FOMC 금리 결정 1월 중에 일단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발표 예정이라고는 합니다. 어쨌든 그 파월이 5월 달까지 임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연준 의장 이제 자기 입맛대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내일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. 삼전이 일단은 저번 주에 신고가를 끌어올려놨고, 하이닉스가 그 또 마침 그 기세랑 합쳐서 투경 해제까지 이제 있으면서 반도체 좀 4일 동안 순매수 엄청 났거든요. 그리고 반도체 뉴스가 너무 좋은 게 계속 많다고 했죠. 제가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정고점 신고가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다 요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. 지수 밀리고 저점 깨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. 왜? 개인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술, 매출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AI 버블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 거리가 멀고,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분기, 다음 실적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식기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죠. 그래서 신고가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좀 연말 좋은 따뜻한 선물 되셨으면 좋겠고, 삼성과 하이닉스 일단은 반도체들 뉴스는 계속 좋은 게 많아요. 내년 주식시장 상저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 이끈다. 그거부터 해가지고 삼성 내년 2월 HBM 세계 최초 양산 뉴스도 있었고, 저번 주에 있던 뉴스들이죠.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한국 상주하면 공급 호소한다. 삼성, SK 물량 못 나오면 해고시킨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찌라시도 있고, 독자 GPU 개발 성공, 그리고 내년에도 주류는 HBM3, 2일 거다. 삼성과 하이닉스 HBM4 주도권 경쟁도 이어질 거고, 하이닉스는 이것 때문에 시간에 좀 세지 않았나. 29일 투자 경고 해제된다. 거래소 지정 요건 변경. 그래서 좀 봤는데 일단은 시총 100위권 네 기업들 투경 안 걸린다. 그 투경 그거 해제되고, 그거랑 이제 지수 상승률 플러스 200% 요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지수가 10% 오르면은 10% 상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210% 상승 이상일시. 그 다음에 좀 눈이 갔던 거 기억나는 게, 투경이 이제 원래 30일 이내에 안 걸린다 뭐 요거였는데 이제 60일 이내로 좀 바뀐 건 있습니다. 그래서 미친 척하고 투경 막 끌어올리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. 최근에 SPG였나 사면이었나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, 또 투자 경고 막 붙은 이런 것들, 이런 게 이제 60일로 늘어난다는 거죠. 투경 해제되고서 다시 걸리는데 기간이 더 늘어난다. 그러면은 조금 뭐 세력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놓고 막 주가 뻥튀기 시키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원래 30일 기간 지나서 걸리는 그게 이제 60일이니까 2달이라는 기간까지 버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, 뭐 큰 틀에서는 어차피 투경은 보고 대응해야 되는 관점이지만, 뉴스들이 반도체를 계속 밀어주고 있고, 수급 메인 기간 아까 보신 것처럼 양매수 코스피에 쏠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수 코스피가 뭐 또 정고점 진짜로 5천 갈라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반도체주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일단은 금요일이죠. 금요일에는 반도체, 심텍, 뭐 TLB,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보다 그 온디바이스에서 MPU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. 이전에 이제 추론 AI 해가지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, 그다음 YC는 뭐 삼성 지분 엮여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서 뭐 오킨스 전자부터 해가지고
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는 하더라고요. 뭐 디자인 하우스, AD 테크놀로지, 가온칩스, 코아시아 등등 반도체에서 원래 조금 매출 수급 엮이는 그런 기업들 말고서 조금 세력주 그런 성향 가진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까지 뭐 좀 이어지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거 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개별 뉴스는 좀 계속 있어요. 지금 조금 힘을 못 주고는 있는데, 원전 같은 경우 저는 좀 흐름은 계속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. 두에빌 올해 신규 수주 14조 가시권 해가지고, 원래 올해 10조, 11조 정도 사업 계획이었는데, 13조에서 14조, 한 2조, 3조 정도를 더 수주, 그렇게 해서 좀 전망이 된다. 그리고 2030년 수주 낭부 약 47조 확대 전망도. 이게 이제 뭐 이것저것 이유는 있겠지만 그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수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,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발이랑 같이 엮이기는 하거든요. 항공기 엔진까지 동원됐다. 데이터 센터 AI 전력난 비상. 이런 뉴스는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반도체, 변압전선 이런 슈퍼사이클 키워드들은 일단 내년도 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겠죠.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사업 수주, 뭐 원전 뭐 건설한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좀 더 좋기는 해요.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든 뭐 SMR이든 이런 것들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디선가 하나씩 또 나올 거고, 전 세계적으로 뉴스들은.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키워드로는 이제 변압전선 요것들은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이제 그런 실적 기대감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저점 살짝 이탈하는 자리들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변압전선까지 계속 실적 기대감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스페이스X는 우선 그 상장 주관사 선정 같은 게 갑자기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언제 나올지 아예 뭐 감을 잡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이제 뭐 눌림에서 좀 공략 정도인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당일 뉴스 붙이면 좋기는 한데, 어쨌든 이것도 2026년에 조금 지켜볼 만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재건 휴전 쪽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크리스마스를 넘어섰죠. 그래서 러시아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요. 건설적인 대화 준비 안 된다. 일찌감치 거부 준비. 뭐 젤렌스키가 성탄 연설에서 이런 푸틴 땡땡 기원 그가 소멸하길 바란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맞대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트럼프랑 젤렌스키 간판 지어봤자 러시아가 오케이 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러시아가 거절하면은 의미 없어요.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휴전을 원하고 있고, 뭐가 됐든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 뭐 손해든 뭐든 트럼프한테는 중요하진 않죠. 자신의 이제 업적 이걸 위해 가지고 휴전 만들고 싶어 하는데,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젤렌스키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뭐 푸틴의 의향이지 않을까 싶은데, 대선 다시 치르고서 와라 뭐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. 그래서 여기는 조금 거리는 있을 텐데, 그래도 내년에 갑자기 또 트럼프 포지션상 어떻게든 좀 휴전 이끌어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분명한 거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. 트럼프는 업적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,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.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.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들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1월 중에 이제 뭐 방중 추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정상회담 이어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이 2연상을 갔죠. 얘가 이제 삼성 뭐 지분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좀 인수합병 기대감도 있고 뭐 그런 거 엮이지 않았나 싶은데, 우선은 에이테크 솔루션, AD 테크놀로지 뭐 좀 같은 듯 살짝 다른 결들이 막 엮여 있기는 합니다. 얘네들은 뭐 딱히 뉴스에 대해선 뭐 딱 꽂히는 건 없고, 그냥 최근에 자율주행 움직이고 할 때 같이 움직였던 거랑 이제 뭐 반도체 섹터들 키워드를 생각해 두시면 되고, 첫 5천억 매개 변수 AI 모델 예고한 SKT 30일 베일 먹는 국대 AI. 우선은 국대 AI 5곳 SKT, 네이버, NC, 그 다음에 LG, 업세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결국에 저는 중요한 게 어디 AI가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할 것인가, 그게 가장 좀 궁금하기는 해요. 글로벌까지 이제 좀 정리하면 더 좋기는 한데, 우선은 요것들. 자,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1월 중에 이제 법안 뭐 해가지고 좀 나온다고 하죠. 내년 초에 정부안 제출하고 1월에 여당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. 그래서 법안 뭐 튀어나오고 하면은 스테이블 관련 주들, 우선
최근에 또 쑥 하고 움직임 슈팅 줬다가 다시 살살살살 또 밀리고 있어요. 그래서 미투온, 바날, NHN, KCP, 쿠콘, 제주은행, 더즌. 이제 코나이는 얘가 이제 좀 반등을 대금 한번 붙일 법은 한데 기간이 좀 이제 늘어지기는 있거든요. 여하튼 스테이블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STO 이런 거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고, 그거 외에는 이제 로봇, CES 앞두고 뭐 이것저것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, LZ은 뭐 클로이드,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들도 로봇, 옵티머스는 얘기는 좀 없던데, 옵티머스는 결국 공장, 그리고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장 투입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. 원래 25년 말까지, 그다음 26년 뭐 양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,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로봇 이슈는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로봇이 저번 주에도 좀 움직임들 있는 기업도 있었고, 우선은 현대무벡스 좀 세요. 많이 센데 얘가 이제 자리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, 뭐 이런 자리 돌파, 다시 2만원까지 돌파 나오나 볼 것 같고,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한데 로봇에서 원래 투자 위험 처음 걸렸던 종목이죠. 투자 위험 처음 걸렸던 종목인데, 얘가 이제 반도체 소재도 엮여요. 반도체 막 특수 가스 그런 것도 엮이는 종목이라서 얘가 최근에 좀 반도체로 엮어서 움직이나 생각도 좀 듭니다. 뉴스가 특징주로 붙이진 않아가지고 조금 갸우뚱하기는 한데, 어쨌든 외국인이 3일 연속 높은 자리에서 좀 사고 있다라는 거, 4만원 라운드픽으로 또 지키기는 했죠. 그래가지고 4만원 중심으로 저점 이탈 안 하나, 요거랑 이제 뭐 한라캐스트, 로보티즈, 그 다음에 뭐 SPG 로봇 주들 워낙 강하게 좀 많아요. 근데 이제 자리가 높아가지고 사실상 데이 트레이딩 말고서 여기서 막 내가 끌고 가겠다,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저는 로봇은 개인적으로 좀 눌림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린 PTS DIC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, 아틀라스 키워드 엮는 기업이기도 하고, 눌림 주면 여기는 진짜 좋은 종목이 많아요, 로봇은.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슬쩍슬쩍 조금씩 수급들.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일단 지수, 내년 초 뭐 좀 지수 흐름은 좀 괜찮을 수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거든요. 알테오젠 양매수 3일 연속, ABL 바이오도 외인 기간 양매수 계속 누적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수 끌어줄 수 있는 애들한테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. 이런 것처럼 외인 기간, 보로노이, D&D 파마텍 등등. 뭐 바이오는 좀 볼 종목들은 워낙 많지 않나 싶은데, 아무튼 바이오는 좀 지수 연동되면은 바이오랑 코스닥은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,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.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묘하게 여기서 계속 버티기는 하는데, 결국 2차전지는 지금 전기차 실적 이쪽으로는 쉽진 않고 ESS 키워드를 좀 엮어야 되거든요, 이쪽은.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, 자, 어쨌든 뭐 뉴스들 쭉쭉 보신 것처럼 새로운 섹터에 좀 추가 느낌보다는 일단은 내일은 반도체를 좀 많이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뭐 저번 주부터 흐름이 좋기도 했는데, 3전 일단 신고가 땡겨 올려놨으니까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될지, 이것도 차트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시간의 상승에다가 뭐 투경 해제까지 있었죠. 그래서 이것들이랑 이제 반도체 같이 묶어볼 것 같고,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변압전선, 바이오, 2차전지 이런 것들 지수 연동,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, 일단 내일 반도체 플러스 NPU 관련 주들, 아까 전에 그 옛날 온디바이스 키워드 여기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. 오픈 엣지랑 뭐 뭐였어, 뭐 AD 테크놀로지, 뭐 이런 것들, 짜잘짜잘한 이런 반도체 큰 카테고리에서 같이 엮이기는 하는데, 그것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던 것들 안에서 뭐 눌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추가적인 재료는 없어요. 지금 시장이 우선은 반도체를 좀 집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시장에서 힘을 계속 좀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랑 로봇 요것도 우선시해서 볼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이제 이번 주 25년 마지막 해, 마지막 해가 마지막 해 하면 큰일 나죠. 이번 년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 올해 이번 주에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25년 지나가고 또 26년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, 다들 고생 많으셨고, 일단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, 아직 새해가 오진 않았지만
내일도 많이 돈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랄게요.